솔리데오 글로리아 일반화학 이제 제 7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는 맥머리하고 페이 앤 로빈슨 케미스트리 제 7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2019학년도 1학기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 화학과 교재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6장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일반학을 강의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의 내용대로 그냥 쭉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저희가 가르쳐 왔던 것 그 내용을 좀 풍부히 해서 또 그리고 심화할 수 있는 것은 심화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지금 현재 맥머리 교과서의 어떤 그 흐름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화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7장은 공유결합, 6장에서 이온결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유결합이고 엘렉트론 다트 스트럭처, 루이스 스트럭처 그것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과 좀 대비해서 6장에서 좀 덜 얘기한 것들을 좀 보강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7장에서 코밸런트 본딩인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뭐냐면 그 아토믹 프로퍼티하고 그러니까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하고 케미컬 본드하고 이 관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 아이오닉 본딩을 지난 장에서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코밸런트 본딩에 대해서 할 거고 코밸런트 본드를 하니까 이제 그 화학 결합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합 길이 그리고 결합 에너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밸런트 본드라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원자들의 성질에 따라서 그 본드 폴라리티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엘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폴라 코밸런트 본드라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은 저희가 지금 실버버그 그다음에 아마테이스 이 두 분이 쓴 Molecular Structure of Matter and Change 물론 일반화학책입니다. 그것에서 저기 한 9장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내용을 첨삭해서 좀 발췌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리오딕 테이블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리오딕 테이블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난 메탈로이드 양쪽성 금속 그 비금속이도 하고 뭐 금속의 성질도 있는 양쪽성이 있고 이쪽으로 우리가 비금속 이쪽을 금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거 차이를 보면은 이제 주기율표에서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는 원자의 레디우스, 아토믹 레디우스를 봤을 때 크기는 점점 작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펙티브 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펙티브 차지가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준은 하나씩 꾸준히 늘어가는데 실제로 그 엘렉트론 쉘의 크기는 원래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인력이 더 많이 작용해서 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든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한 주기에서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원자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전자는 떼어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쪽이 이쪽이니까 커지는 쪽은 이쪽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엘렉트론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이쪽으로 갈수록 그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엘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 거 전자 친화도는 아무래도 전자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할수록 엘렉트론 어피니티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엘렉트론 어피니티가 증가하는 이쪽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큰 이쪽은 양이온이 되기가 쉽겠고 이쪽은 음이온이 되기가 쉽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쪽을 비금속 이쪽을 금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non-metal, metal, 금속.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을 만들고 비금속은 음이온을 만들어서 이온 대 이온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이온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적인 성질, 원자들의 전자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요. 그래서 금속의 전자가 비금속으로 완전히
이동을 하고,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만들고 마이너스 이온 만들어서 레티스를 만들었죠. 이렇게 레티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레티스를 만들어서 이온 격자를 만들고, 그 격자상에서 양이온 대 음이온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 고체성 이온 결합 화합물이 이온성 고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 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아이오닉 본딩이었고, 그런데 전기 무선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에 전자가 치우치지 않고 둘 사이에 비슷하니까 어느 쪽이 약간 치우칠 수 있겠습니다만 둘 사이에 전자가 공유된다, 쉐어링 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분자성 화합물들, 몰레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그런 결합을 코밸런트 본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메탈릭 본딩, 금속 결합은 뭐냐면요. 금속들이 있어요. 금속들은 전자를 읽기가 쉽죠. 그래서 전자를 다 같이 하나씩 다 내보냅니다. 그럼 엘렉트론들의 풀이 만들어져요. 풀.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그 풀. 그 엘렉트론 풀이 있는데 그 엘렉트론 풀에 양이온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떠다니진 않습니다. 그 자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메탈릭 본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화학 결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메탈릭 본딩 자체가 아주 간단한 얘기니까 그것은 좀 옆으로 제껴두기로 하고, 일단 먼저 우리가 아이오닉 본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논의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을 내서 정리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옥텟 룰이라고 하는 걸 잠깐 살펴봤어요. 그 뭐냐면은 어떤 원자든지 최외곽에 8개의 전자를 가지려고 한다. 그 얘기 뭐냐면은 마지막 그 최외곽을 n이라고 했을 때, 이게 n입니다. n이라고 했을 때 ns2, np6. 그래서 S 궤도가 다 차고 P 궤도가 다 차서 모두 8개의 엘렉트론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안정된 아토믹 스피시스가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옥텟 룰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IH가 아니라 LI가 금속이고요. F가 비금속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양이온이 만들기가 쉽고, 이건 음이온 만들기가 쉽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에서 이온성 고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즉 LIF 만드는 과정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I의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1s2, 2s1. 그래서 하나가 나가면 이러한 1s2란 컨피규레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F의 경우엔 1s2, 2s2, 2p5인데 하나가 들어서 6개가 되는, 이렇게 6개가 되는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다 찬 fully 필드죠. fully 필드고, 이것도 역시 제2각이 완전히 다 찬 8개의 전자로 된 옥테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옥테트 만들어주고, 이거는 이제 1주기니까 이런 경우는 옥테트가 아니라 2개로 되는 거예요. 헬륨 코어가 만들어지면 되고, 이것은 네온 코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정된 이온들이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되고, 그것이 이온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온에 의해서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오비탈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1s에 2개, 2s에 하나 있었고, 여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 있었는데, 여기 하나 들어와서 차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하나 나가서 헬륨 코어처럼 안정된 컨피규레이션이 되면 이제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렸냐면, 이건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으로 써준 거죠. 이렇게 봐도 2s2, 2p6를 만들면 된다. 아니면 이제 여기서 2s2 없으니까, 여기 1p 궤도가 없으니까 만들어지면 된다. 이런 것을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오비탈 다이어그램으로 갔을 때, 이렇게 fully 옥테트가 이루어진 쉘이 다 찬 거, 이런 걸 만들어주면 된다. 이건 1각이 다 찼고, 이건 2각이 다 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엘렉트론 도트 스트럭처를 보면, 이거는 최외각, 이거 이너 쉘이 다 찼던 거고, 최외각에 8개의 전자가 있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8개의 전자가 있어서 안정되는 거, 옥텟룰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온들이 만들어지고, 양이온, 음이온 결합에 의해서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만들어졌다. 이런 설명을 지난 장에서 했습니다.
이거 하나 더 예를 들었는데, 이건 Na2O입니다. 아까는 1대1 컴파운드였어요. LiF. 이건 Na2O. 그래서 Na-이온이 3S에 하나 있었고, 3S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다 버려요. 그러면 네온 코어가 되겠죠. 그렇지만 Na 플러스 이온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한계, 여기 있는 전자한계, 여기 빈자리, 여기 하나 빈자리, 여기 하나 빈자리, 일로 들어와서 산소는 8개 옥테트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옥테트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체가 네온 코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네온 코어가 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ES2, EP6, ES2, EP6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2개의 양이온이 필요했고, 이건 전자 2개를 받아서 2가 마이너스 이온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Na2O, 이것도 이온 화합물이에요. 이거는 소디움, 악사이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들이 되면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이제 레티스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격자 구조를 이렇게 격자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되는 격자 구조를 만들어서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이 더 크겠죠.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자, 이래서 이런 양이온, 음이온 간의 이 격자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이 엘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자체가 거리분의 Q1, Q2 전하가 클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그것은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거리가 짧을수록 양이온도 음이온도 작을수록 격자 에너지는 큽니다. 그리고 차지가 클수록 격자 에너지는 큽니다. 자, 두 가지 트렌드에 의해서 보면 일단 리튬, 소디움, 포테슘, 루비디움에서 점점 커져요. 플로린,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에서 커져요. 그러니까 작아질수록 격자 에너지는 커지겠다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커질수록 격자 에너지는 작아진다. 자, 이런 트렌드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레티스 에너지는 이온이 작을수록, 그리고 차지가 클수록 레티스 에너지가 커서 강한 이온 결합성 화합물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화합물들의 특징을 봤을 때 망치로 부시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일반적으로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가 이렇게 높습니다. 높아요. 자, 이 정도가 높은지 전부 다 이온 결합 화합물들만 비교를 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일가 이온들의 다 여기는 CS, BR, NAI, KBR, NaCl, LiF, KF까지. MgO는 이가 이온들이죠. 마그네슘 이가, O 이가. 그래서 이거는 보면 멜팅 포인트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기하고 보일링 포인트는 마찬가지. 그 정도로 관찰했고, 왜 이온 화합물들이 이렇게 깨지느냐? 충격을 주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크랙이 생기면서 플러스가 만나죠. 그래서 그 반발력에 의해서 오히려 부서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크리스탈이 크랙된다.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 화합물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정기적인 특성, 정기적인 특성, 전기 전도도에 관한 특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솔리드는 전혀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온들이 있지만 모바일하지 않기 때문에, 진동만 하겠지만, 근데 이게 녹아요. 일단 강하게 열을 줘서 녹이게 되면 모바일한 이온들이 생기죠.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전기를 흐르게 될 수가 있고, 또 물에 녹이면 물에 녹은 이온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것들이 전하를 운반을 한다. 그래서 엘렉트로라이트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전해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를 들어오게 한다. 이런 이온성 화합물들은 자체가 이온들로 양이온,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녹을 경우 유동성이 생기면, 그리고 물에 녹아 수용이 됐을 때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이 돼서 전기를 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온 화합물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번 장 7장에서 다루게 되는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밸런트 본딩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H 같은 경우는 다 H2라고 하는 수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수소가 멀리 저 멀리 있어요. 이것들이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에너지를 우리가 0으로 봤어요. 멀리 있을 때 에너지 0. 그런데 이것이 점점 가까이 오면 따라서 에너지가 좀 낮아져요. 그 이유는 이제 뭐 플러스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이제 당겨주는 힘에 의해서 점점 뭐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져서 뭐 최저점이 있겠죠. 낮아진다고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최저점이 지나면 오히려 더 에너지가 증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엘렉트론 또 원자핵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소의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를 0으로 멀리 있을 때 0으로 봤을 때 그것이 436kJ/mol 굉장히 큰 에너지죠. 436kJ/mol의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거 H2라고 하는 몰레큘이 있었거든요. 이 결합이 있어요. 이 공유결합을 부수는데 공유결합을 끊는데 436kJ만큼을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0서부터 여기까지 436, 이 436kJ/mol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또는 줄여서 GY죠. 예, 에너지 또는 줄여서 디소시에이션 빼고 본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 하나를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실은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 물질이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결합이 되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합 H2의 경우에 결합했을 때 결합 길이가 74 피코미터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4 피코미터 된다. 수소 원자 반경 우리가 얼마라고 생각을 했죠? 52.1 피코미터였죠. 52피코미터. 그러니까 52피코미터가 수소 하나의 반경 정도, 1s 오비탈에. 근데 이게 두 개가 되면 104인데 그보다 짧아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그 74피코미터가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수소 분자에서 핵 간의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드 랭스라고 그러고 이것을 본드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엘렉트론이 원자핵과 원자핵을 뭐 붙여주는 이제 접착제 같은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물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있는데 가운데 전자가 있어서 전자가 이것들을 서로 당겨서 이렇게 결합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이 교육학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전자가 멀리 있다가 원자들이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상태는 결합하지 않은 상태, 가까이 와서 에너지가 안정된 상태가 우리가 결합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원자핵과 원자핵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전자 밀도가 높게 유지함으로써, 즉 원자핵 이게 이레스 궤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레스 궤도가. 그래서 그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서 전자 밀도가 높게 유지되는 이 상태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본드 에너지가 되고 이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몰레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 결합이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아졌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전자와 양성자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아져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화학결합,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결합의 세기를 이야기하고요. 또 결합 거리를 이야기한다. 결합의 세기는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드 에너지가 크면 결합이 세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이 지금 F2, Cl2, Br2, I2 그렇잖아요. 그럼 이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재죠.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재면 그것의 2분의 1이 대충
이 반경의 최소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보다는 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코밸런트 레디우스를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코밸런트거든요. 이게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자를 동등하게 똑같이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간거리에 같은 호모뉴클리어 다이아토믹 몰레큘 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에서 핵간거리의 2분의 1을 보통 코밸런트 레디우스로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HCl 같은 거 그거는 같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CL을 여기서 구했으니까 그 핵간거리에서 H걸 이걸 빼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CC 결합 같은 거 있잖아요. CC 결합 같은 거. 그럼 핵간거리를 사실 잴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합물마다 똑같진 않아요. 여기 에테인이 있고 프로페인이 있고 뷰테인이 있는데 에테인의 경우는 153.5, 프로페인은 153.2, 좀 짧네요. 뷰테인의 경우는 153.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같은 환경에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CC 본드의 결합 길이를 평균해서 그 CC 본드의 CC 결합의 탄소 결합, 일중 결합, 단일 결합의 결합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3.12, 153.2, 뭐 여기 이거 평균하게 되면 153.3 정도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도 여기 377, 372 킬로줄 퍼 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해서 C 탄소 단일 결합의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로 결정을 해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아까 CC 결합이 어디쯤 있을까 봤는데 여기 있죠. 그래서 347. 이거 왜 아까 350 얼마였는데 그러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CC 본드가. 그래서 그것의 평균 에너지고 평균 결합거리 154, 347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HH에 대해서 HH는 건 단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평균한 게 아니고 자기가 없습니다. HF, HCl, HBr, HI 이것도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자기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CH 이건 평균값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CH 결합 413 킬로줄 퍼 몰이 본드 에너지고 109 피코미터 약 1옹스트롬 정도 되는 거 이것이 CH 결합 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전체는 다 일중 결합. 그래서 수소, 뭐 탄소, 질소, 산소, 실리콘, 인, 황, 플로린, 뭐 클로린, 브로민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그런 단일 결합들에 대한 에너지와 결합 길이를 우리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학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 이게 결합이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중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세 개짜리도 있죠. 이건 삼중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마찬가지로 단일 결합 은 보통 CC 같은 걸 봤을 때 347, 154였죠. CC 이중 결합은 이게 벌써 거의 2배가량 되고 이거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결합이 증가할수록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으로 할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본드 에너지는 증가한다. 탄소 삼중 결합은 거의 3배 정도로 3배까지는 아니지만 증가하고 결합 거리는 더 짧아졌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요거 특별히 CO2에 대해서 그려놨는데요. 이거 우리가 점점 결합 이론을 배워가면서 하나씩 둘씩 익혀갈 겁니다. 이 CO 본드 디스턴스가 지금 에너지가 745에 123 피코미터예요. 근데 이게 CO2는 저거보다 크죠. 왜 그러냐면 O가 있고 C가 있고 O가 있는데 이중결합이 여기 있는 이것이 전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비편재합니다. 그러니까 delocalized 있다고 그래요. delocalization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런 정도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거 CL2는 CL 똑같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똑같이 전자를 우리가 공유해서 공유 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엘렉트로네가티비티가 있어요. 이것이 뭐였냐면은 어떤 원자가 전자를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것이 제일 큰 것이 우리가 F가 있었고
플로린이 4.0이고 라이너스 폴링이 만든 스케일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갈수록 이제 저것에 비해서 전자를 보유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능력이 적어진다. 이렇게 해서 뭐 바로 옆에 있던 게 산소가 3.5, 질소가 3.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었던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기분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퀄 쉐어링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코밸런트 본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NaCl 같은 거는 이 전기분성도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Cl이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Na가 플러스 이온이 돼서 아이오닉 본드 했습니다. 그런데 HCl 같은 거는 전기분성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파셜 차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좀 마이너스가 발달하고 이쪽으로 플러스가 발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쌍극적 모멘트도 있고요. 쌍극적 모멘트도 있고, 자, 이런 결합을 코밸런트 본드인데 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서 폴라 코밸런트 본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에 차에서 전자 분포가 불균형이 되고 그 전자 분포의 불균형에 의해서 쌍극자가 발달을 하고 쌍극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지가 부분적으로 좀 이쪽으로 마이너스 차지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폴라 코밸런트 본드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2 이상 되면 그러니까 보통 이온 결합.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1.7, 그러니까 mostly 아이오닉이라고 했죠. 1.7 이상 되면 그 0.4 이하면은 mostly 코밸런트고 0이면 완전히 non-폴라고. 그러면 그 사이는 폴라 코밸런트 본다. 자, 이런 정도, 이건 1.7로 했는데 보통 우리가 2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2 이상이면 보통 우리가 아이오닉으로 가고, 그 다음에 0.4라고 아까 기준했지만 그 이하가 되면 폴라 코밸런트 본드고 차이가 없으면 0.4 이하로 이렇게 차이가 없으면 그냥 보통 코밸런트 본드고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코밸런트 본드는 똑같은 거고 그래서 완전히 균등하게 쉐어링이 되는 전자가 공유가 되는 거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쌍극자가 만들어지는 거 이것은 폴라 코밸런트 본드고 완전히 이온이 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오닉 컴파운드고 자 이렇습니다. 자, 그 트렌드를 그려놨는데 보통 이제 아이오닉 캐릭터가 이제 반인 것이 이제 중간이에요. 1인 게 완전히 이온이고 0인 게 완전히 코밸런트입니다. 어느 정도 다 그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Cl2는 완전히 코밸런트죠. 보통 NaCl 이런 거 NaCl이 이 정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 LaCl, Ki 이거 다 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아이오닉 컴파운드입니다. 이 중간에 여기쯤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이 폴라 코밸런트 본드를 하는 그 폴라 컴파운드가 되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온 화합물하고 코밸런트 컴파운드하고 비교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NaCl이 대표적인 아이오닉 컴파운드고 HCl이 대표적인 폴라 코밸런트 본딩을 하는 컴파운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아토믹 매스는 NaCl이 좀 더 크죠. 뭐 그건 이제 36.46이고 58.4인데 이건 고체고 이거는 거의 뭐 황록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체입니다. 그래서 기체고 이건 고체고 그렇죠. 그래서 HCl 분자들은 분자가 엔티티고 이거는 화학식으로 쓰는 거죠. NaCl이라는 분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티스를 만든 이온성 고체고 이것은 아이오닉 본드라고 코밸런트 본드라고 그래서 멜팅 포인트는 801도 보일링 포인트는 1465도 섭씨로 이것은 마이너스 115도 마이너스 84.9도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기체가 되기 쉬운 거고 이거는 고체로 있는 거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코밸런트 본드와 이제 폴라 코밸런트 본딩을 하는 극성 공유결합하는 물질과 이온 결합 화합물을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가 NA서부터 Cl 가니까 3주기죠. 그렇죠? 3주기에 있는 8개 소디움,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포스포러스, 설퍼, 클로린까지 이제 1족서부터 2족, 3족, 3A족이죠. 4A족, 5, 6, 7쪽까지
쭉 3주기예요. 근데 그 클로라이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NaCl, MgCl2, AlCl3, SiCl4, PCl3, SCl2, Cl2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속에서 시작해서 비금속까지 클로라이드 화합물인데 전기음성도 차이를 보면은 Na하고 Cl 차이가 약 2.1 정도 돼요. Mg하고는 한 1.8 그렇게 되고 알루미늄하고는 한 1.5 정도 되죠. 그래서 다 이런 정도만 비교가 1.7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온성 화합물 HCl이 좀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온성 화합물이 이온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 여기서는 Cl2는 완전히 분자성이죠. 이건 완전히 코밸런트 본드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은 폴라 코밸런트 본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팅 포인트는 사실 이런 거 굉장히 높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거의 기체 상태로 있겠죠. 아까 살펴본 대로 Cl2 같은 거. 자 그리고 녹았을 때 컨덕티비티가 얼마나 되느냐. NaCl이나 MgCl 등 굉장히 전기를 잘 통하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는 좀 거의 좀 적게 통하고 나머지는 부도체인 겁니다. 모양을 보니까 다 고체예요. 이건 액체고 색깔이 있는 액체고 이건 기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합물들의 성질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7장 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7장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